도시군 관리계획은 매년 출제됩니다. 따라서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은 포괄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속력도 있어요. 먼저 2반부터 살펴볼게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까지 배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계획 2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계획 수립이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뭐 수립이나 2반이나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나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계획 2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렇게 계획 2반을 하기 전에 기초조사, 공람, 의견 청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특히 기초조사에서 토지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해야 된다고 배웠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여기에 추가돼서 환경성 검토까지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2번이나 출제됐어요.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을 묻는 문제였는데 10다책 보면은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고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반권자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2반권자는 특강, 특특, 시군, 특강, 특특, 시군 이렇게 6개의 지자체의 장입니다. 즉 6장이라고 했어요. 6장. 6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2반권자이고요. 자신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관할구역 말고도 인접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접한 지자체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면은 이때는 서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해야겠죠. 그러나 항상 협의가 잘 성립되지는 않아요. 이 경우에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할 때는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경우, 이럴 경우죠. 이렇게 걸쳐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즉 국장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특강, 특특, 시군 6장이죠. 6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데 국장이나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장의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그리고 국장이 조정을 했는데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자체들이 정비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장도 위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지사도 비슷해요. 도지사도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 그리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도지사도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강, 특특, 시군, 즉 6장이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인데 국장이나 도지사도 예외적으로 입안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안의 제한입니다. 입안의 제한은 주민, 이해관계자 포함한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제안이 가능하냐면은 기반시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내용들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이 다섯 가지, 즉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거 꼭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입안을 제한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은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교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경우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반시설이 나머지보다 훨씬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하죠. 꼭 기억하세요. 기반시설은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그리고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합니다. 국공유지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제한을 하면은 이반권자, 즉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이반권자잖아요. 이반권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하는 사람한테 알려야 됩니다. 이때 제한일로부터 45일, 꼭 암기하세요. 45일은 흔한 숫자가 아니에요. 보통 30일이나 60일 이렇게 나가는데 4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안 제한한 경우 45일, 제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하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45일 이내에 알려야 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1회에 하나여 30일 연장 가능하다.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하는 사람과 협의해서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민은 개발 제한 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아니죠. 개발 제한 구역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린벨트 있잖아요. 그린벨트를 주민이 풀어달라고 입안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틀렸죠? 이게 답이네요. 2번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일로부터 45일이라고 그랬어요. 특이한 숫자. 45일 이내에 그 제안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45일 이내에 통보해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하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했죠. 4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했고요. 5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그렇죠? 국가계획은 국장. 맞아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했죠. 2번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그렇죠. 제안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계획도서랑 계획설명서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죠? 제안일로부터 45일 안에 알려야 되고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하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했죠. 4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 제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니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입안 제한의 대상입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 답이네요. 5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제한하려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맞죠? 쉽다.